혈당 스파이크와 졸림. 오늘은 식사만 그대로 두고 순서만 바꿔서 혈당 스파이크를 다스리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식사하고 나서 눈꺼풀이 돌덩이처럼 내려가는 느낌 한 번쯤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이게 단순한 피곤함이 아니라 혈당 스파이크에서 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혈당이 확 올라갔다가 급하게 떨어지면 뇌로 가는 에너지 공급도 요동칩니다. 그래서 갑자기 졸리고 멍해지고 단 것이 미친 듯이 땡기기도 합니다. 혈당 스파이크는 당뇨병이 있는 사람에게만 생기는 일이 아닙니다. 당뇨가 없어도 누구나 식사 구성과 순서에 따라 혈당이 크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이 흔들림이 반복되면 체지방이 잘 붙고 오후마다 집중력이 떨어지기 쉽습니다. 기분 변화도 심해져서 괜히 짜증이 늘고 의욕이 잘 꺼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즘 건강관리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말이 혈당 관리입니다. 체중을 빼고 싶을 때도 속 편한 하루를 보내고 싶을 때도 결국 핵심은 혈당입니다. 그 중에서도 식사 후에 튀어오르는 혈당 스파이크를 줄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은 약이나 보충제가 아니라 식사 순서만으로 이 문제를 다루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혈당 스파이크란? 혈당 스파이크는 말 그대로 식사 후 혈당이 갑자기 치솟았다가 빠르게 떨어지는 현상입니다. 처음에는 잠깐 피곤한 정도로 지나갈 수 있지만 자주 반복되면 몸이 금방 지칩니다. 기운이 없는 오후, 머리가 돌아가지 않는 느낌이 바로 여기에서 오기도 합니다. 게다가 배고프지 않은데도 자꾸 과자나 빵이 생각나게 됩니다. 이 현상은 특히 정제 탄수화물이 많은 식사에서 더 잘 일어납니다. 흰빵, 흰쌀밥, 설탕 많이 들어간 디저트, 밀가루 위주 식단이 대표적입니다. 이 음식들은 소화가 너무 빨라서 포도당이 한꺼번에 피 속으로 밀려 들어옵니다. 그러면 혈당 수치가 단시간에 훅 치고 올라갑니다. 몸은 이 급격한 상승을 막기 위해 인슐린을 급하게 내보냅니다. 이 과정이 자주 반복되면 인슐린에 대한 반응이 둔해지는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기 쉽습니다. 그러면 같은 양을 먹어도 더 살이 잘 찌고 피로감도 심해집니다. 장기적으로는 당뇨병 위험까지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혈당 수치 자체보다는 혈당이 오르는 속도를 함께 보자는 흐름이 강해졌습니다. 같은 밥 한 공기를 먹어도 얼마나 천천히 올라가느냐가 핵심입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것이 바로 식사 순서를 거꾸로 바꾸는 방법입니다. 먹는 양을 무조건 줄이기보다 들어가는 순서를 조절하는 전략입니다. 거꾸로 식사법 개요. 이제 본격적으로 채소부터 시작하는 거꾸로 식사법을 정리해보겠습니다. 거꾸로 식사법은 말 그대로 식사 순서를 뒤집는 방법입니다. 채소를 먼저, 그 다음에 단백질, 마지막에 탄수화물을 먹는 구조입니다. 겉으로 보면 단순한 순서 놀이 같지만 속에서는 꽤 정교한 작용이 일어납니다. 소화 속도와 호르몬 반응을 이용해 혈당 오르는 속도를 조절하는 방식입니다. 중요한 점은 먹지 말라는 식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평소에 먹던 메뉴를 크게 바꾸지 않고도 적용할 수 있는 것이 장점입니다. 예를 들어 같은 한식 상차림에서도 채소 반찬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고기나 생선을 먹고 마지막에 밥을 먹는 식으로 응용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바쁜 직장인도 실천하기 좋습니다. 집밥뿐 아니라 회사 식당, 외식 자리에서도 충분히 응용이 가능합니다. 중요한 것은 메뉴보다 순서, 그리고 먹는 속도를 의식하는 것입니다. 이제 각 단계별로 몸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차근히 살펴보겠습니다. 채소 먼저 5분. 식이섬유가 혈당을 천천히 끌어올리도록 도와줍니다. 거꾸로 식사법의 첫 단계는 채소를 먼저 먹는 것입니다. 가능하면 식사를 시작하고 처음 몇 분은 채소에만 집중합니다. 이때 채소를 적당히 씹어주면 장 안에 식이섬유로 된 얇은 그물층이 만들어집니다. 이 그물이 이후에 들어올 탄수화물이 갑자기 흡수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식이섬유층이 형성되면 포도당이 혈액으로 들어가는 속도가 자연스럽게 늦춰집니다. 그 결과 혈당이 가파르게 치고 오르지 않고 완만하게 움직입니다. 인슐린도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나와서 몸이 덜 부담을 느낍니다. 속이 편안하고 식사 후에 오는 졸음도 줄어드는 데 도움이 됩니다. 채소는 종류를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식탁에 자주 올라오는 상추, 양배추, 오이, 당근, 브로콜리만 있어도 충분합니다. 가능하면 설탕 많이 들어간 소스보다는 담백한 드레싱이나 쌈장 정도로 간단히 먹는 것이 좋습니다. 날로 먹거나 살짝 데쳐서 식감이 살아있는 정도가 가장 잘 어울립니다. 실천할 때는 채소만 따로 한 접시에 모아서 먹기 좋게 준비해보세요. 식사 시작 후 최소 5분은 채소를 천천히 씹으면서 시간을 드립니다. 이 짧은 5분이 나머지 식사 30분, 그리고 오후 컨디션을 바꾸는 출발점이 됩니다. 가족과 함께 식사할 때도 채소부터 먹는 습관을 함께 만들어보는 것도 좋습니다. 단백질과 포만감. 두 번째 단계는 단백질과 적당한 지방을 함께 섭취하는 구간입니다. 채소로 장을 준비했다면 이제는 몸의 속도를 조절하는 역할을 맡깁니다. 단백질이 위에 들어가면 인크레틴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이 호르몬은 위에서 음식이 나가는 속도를 늦추고 포만감을 오래 유지해줍니다. 위 배출이 천천히 일어나면 이후 들어올 탄수화물도 한꺼번에 내려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같은 양의 밥을 먹어도 혈당이 급하게 오르지 않습니다. 또한 포만감이 일찍 자리 잡아서 불필요하게 더 먹고 싶다는 생각도 줄어듭니다. 결과적으로 식사량 조절과 혈당 안정 두 가지를 함께 챙길 수 있습니다. 단백질은 다양하게 섞어 먹는 것이 좋습니다. 생선, 닭고기, 계란 같은 동물성 단백질에 두부나 콩류를 더해보세요.
이렇게 조합하면 아미노산 구성이 더 균형 잡히고 포만감도 오래 갑니다. 여기에 견과류를 조금 곁들이면 건강한 지방까지 더할 수 있습니다. 실생활에서는 순서를 이렇게 떠올리면 쉽습니다. 샐러드를 먼저, 그 다음에 고기와 생선, 그리고 마지막에 밥이나 빵입니다. 한식이라면 나물과 김치를 먼저, 그 다음에 찌개 안에 고기나 생선을 먹습니다. 단백질을 충분히 먹었다는 느낌이 든 뒤에 탄수화물로 넘어가는 것이 핵심입니다. 탄수화물은 나중에 세 번째 단계가 바로 탄수화물을 마지막에 먹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밥과 면을 줄여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우선은 순서를 바꾸는 것부터 해도 좋습니다. 이미 채소와 단백질이 먼저 들어가 있으면 탄수화물의 흡수 속도는 자연스럽게 늦춰집니다. 그래서 같은 양을 먹어도 혈당이 천천히 오르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혈당 곡선이 가파른 뾰족산이 아니라 완만한 언덕 모양이 됩니다. 몸 입장에서는 이런 완만한 곡선이 훨씬 다루기 편합니다. 인슐린을 급하게 내보낼 필요가 없어서 쓸데없이 지치지 않습니다. 결국 오후 피로와 식곤증이 줄고 간식 욕구도 덜 올라옵니다. 가능하다면 탄수화물의 종류도 조금 바꿔주면 더 좋습니다. 흰쌀밥보다는 현미, 귀리, 퀴노아, 보리밥 같은 통곡물을 선택해보세요. 빵을 먹어야 한다면 흰빵 대신 통밀빵이나 호밀빵을 고르는 것도 방법입니다. 고구마나 단호박처럼 섬유질이 있는 탄수화물도 좋은 선택입니다. 그래도 현실에서는 완벽하게 지키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양보다 순서에 집중해보세요. 굳이 밥량을 바로 반으로 줄이지 않아도 채소와 단백질을 먼저 먹는 것만으로도 변화가 생깁니다. 몸이 익숙해지면 자연스럽게 탄수화물 양도 조금 줄이고 싶어질 수 있습니다. 일상 실천 팁 3가지. 첫째, 식사 시작 전에 채소를 따로 확보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집에서는 채소 반찬을 한 접시에 모아두고 외식에서는 샐러드나 나물을 먼저 주문해보세요. 그리고 최소 5분 동안은 채소만 천천히 씹는다고 마음먹고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어색하지만 며칠 지나면 자연스러운 루틴이 됩니다. 둘째, 매 끼니에 단백질을 빼먹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밥과 국만 있는 식사는 금세 허기가 찾아와서 간식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반찬에 생선이나 고기를 한 가지는 꼭 포함하고 두부 요리나 계란도 자주 활용해보세요. 이렇게 하면 포만감이 오래가서 탄수화물 폭주를 막을 수 있습니다. 셋째, 탄수화물은 항상 마지막에 그리고 천천히 먹는 습관을 들입니다. 밥을 먼저 먹고 반찬을 나중에 집어먹는 패턴만 바꿔도 효과가 다릅니다. 밥은 숟가락으로 크게 퍼먹기보다 반찬과 함께 조금씩 곁들여보세요. 면 요리를 먹을 때도 채소 토핑과 단백질을 먼저 먹고 면을 나중에 먹는 식으로 응용할 수 있습니다. 이 3가지만 의식해도 식사 후 혈당이 오르는 속도는 확실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순서를 2-3주만 지켜도 달라진 점을 느꼈다고 말합니다. 졸음이 줄고 오후 회의 시간에 머리가 더 또렷했다는 반응이 많습니다. 배가 덜 고파져서 군것질이 줄었다는 이야기도 자주 나옵니다. 몸이 보내는 변화 신호. 우선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식곤증의 감소입니다. 밥만 먹고 나면 졸렸던 분들이 점점 덜 졸리다고 이야기합니다. 혈당이 천천히 움직이기 때문에 뇌로 가는 에너지도 안정적으로 유지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회의나 공부 시간에 눈을 비비는 일이 줄어듭니다. 두 번째는 집중력과 기분의 안정입니다. 혈당이 급하게 떨어지면 뇌는 불안을 느끼고 단 음식을 강하게 원하게 됩니다. 그러면 괜히 예민해지고 작은 일에도 짜증이 쉽게 올라옵니다. 하지만 혈당이 완만하게 움직이면 마음도 훨씬 잔잔하게 유지됩니다. 세 번째는 간식 욕구와 체중 변화입니다. 거꾸로 식사법을 따르면서 포만감이 오래 유지되면 자연스럽게 간식이 줄어듭니다. 야식이나 달콤한 디저트를 찾는 횟수도 서서히 감소합니다. 이런 작은 변화가 쌓이면 체지방이 붙는 속도도 느려질 수 있습니다. 물론 사람마다 체질과 생활 습관이 달라서 속도는 다르게 나타납니다. 그래도 적어도 몇 주 동안은 꾸준히 같은 순서를 지켜보는 것이 좋습니다. 몸이 보내는 작은 변화를 메모해보면 동기부여가 됩니다. 졸림, 배고픔, 기분 변화를 숫자로 기록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다음 끼니부터 거꾸로 식사법을 해봅시다. 혈당 관리는 거창한 다이어트 계획에서만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점심 한 끼의 순서를 바꾸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첫 발을 뗄 수 있습니다. 채소 먼저, 단백질 다음, 탄수화물 마지막, 이 3단계만 기억해보세요. 복잡한 칼로리 계산보다 훨씬 간단하고 체감도 빠른 방법입니다. 다음에 식사를 할 때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보면 좋습니다. 지금 내 접시에서 채소는 어디에 있고 나는 무엇부터 집어들고 있는가? 이 질문을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행동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순서를 의식하는 순간부터 이미 혈당 관리가 시작된 것입니다. 매일 같은 양을 먹더라도 어떤 순서로 먹느냐에 따라 몸의 반응은 크게 달라집니다. 작은 습관이지만 쌓이면 내 에너지와 집중력 그리고 체중까지 바꾸는 힘을 가집니다. 오늘은 실험하는 마음으로 한 끼만이라도 거꾸로 식사법을 적용해보세요. 몸이 보내는 신호를 느끼고 스스로에게 가장 잘 맞는 리듬을 찾아가 보시기 바랍니다.